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15번, 28번 버스가 아니라 537번 마을 버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뭐 이따 이제 그 플로아 토론 때도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지금 추정훈 차장님께서 제시하신 이 토론문의 그 국시비 지원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따가 그 플로아 토론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저상버스 이용률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민들레 장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순미 소장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순미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저상버스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도입됐습니다. 뭐 아까 잠깐 추정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단체가 좀 알아봐서 뭐 노선을 이렇게 이동 경로를 알아봐서 뭐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장애인들도 꼭 어느 한 곳만 가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고 친구 집에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인데 한 곳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모든 버스가 지금 움직이는 버스 중에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한다면 비장애인처럼 저희도 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상버스 대수가 현저하게 작으니까 너무나도 적은 저상버스 대수 때문에 저희가 움직인 데 있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일부라도 한번 저상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원래 약속 시간에 2시간 전에 움직여 봤습니다. 네, 저상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한 2시간 전부터 기다려서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상버스로 하는 세대를 그냥 지나 보냈습니다. 네, 40분에 한 대도 겨우겨우 오는데 그 버스가 세대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히 탄다고 손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는 분명히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온 버스는 슬로프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려줘야 되는데 그 법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슬로프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세대를 놓쳐서 제가 한 2-3시간 만에 2시간 넘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 결과 겨우겨우 한 대를 타고 갔습니다. 힘들게. 네.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만에 도착할 거리를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할 거리를 3시간 넘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힘들게 그 땡볕에서 기다리고 또 그렇게 타고 어렵게 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한번 이렇게 좀 항의를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도입됐습니다. 인천이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 인천이 가장 낮은 도입됐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예산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산 문제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꼭 장애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령인 분들과 다른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하루빨리 좀 100%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인천에 제가 인천교통공사에 알아본 결과는 인천에 광역버스가 총 6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그 광역버스 중에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이나 뭐 그런 데 갈 때도 항상 지하철로 움직여야 되고 몇 번을 갈아타고 그런 수고로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뭐 한 번이면 그냥 한 번만 타고 갈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버스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참 너무 좀 싫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뭐 강원버스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도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그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총 25대를 2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총 25대를 도입하고 이제 첫 번째로 9대를 9월달 중에 도입을 해서 뭐 남양주시 등 세개 노선에 3대 그리고 김포시는 한 개 노선에 6대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인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많은 좀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저상버스의 접근성의 문제인데 항상 저상버스 타려고 기다리면 그 정류장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가로수가 있어서 버스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몇 번의
움직임 끝에 겨우겨우 슬로프가 내려와서 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슬로프가 접근이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 사정, 네. 그 도로 사정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저상버스들, 그걸 먼저 재정비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냥 도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교통약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도로 사정과 정류장 사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재정비 하셔놓고 도입을 해서 좀 편하게 많은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기사분들의 물친절, 또 자동 고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네, 내가 한번 저상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세대가 탔습니다. 오늘 세대가 타면 꽉 차는 건 압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분들도 6명 움직이는 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애인분들도 물론 좀 휠체어가 등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도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움직일 일도 있으니까 탄 것뿐인데,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참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친절과 좀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전혀 슬로프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동을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시에서는, 그리고 버스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걸 좀 반영하셔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많이 늘리시고 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소리는 10분이 다 됐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릴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으로서 그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 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순미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편리한 그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환경 또는 정류장 환경, 그리고 저상버스의 대수가 적다 보니 자연히 그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리프트를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버스 운전기사들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이용률을 낮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지하철과 이런 전동 휠체어로 움직일 때는 그
이용료가 발생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원고에는 마지막 부분에 버스 비 또 얘기를 요금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가 바우처를 발행을 한다면 교통 바우처 같은 것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그 이용료 요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도 역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조현수 정책실장님이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일하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제 순서를 앞두고서 딱 10분 그 알람이 울려가지고 참 저로서는 마지막 토론인 것도 압박인데 시간 압박까지 주셔가지고 난처하게 이럴 때가 없는데요. 토론문에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사실 그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이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라고 이유를 제시하시는 큰 두 가지가 또다시 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도로 여건 얘기를 하셨었고, 두 번째는 이용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제 토론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 여건과 관련돼서는 글쎄 저는 요즘 따라서 이 1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인 한 분이 이제 추락사신 일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때도 이제 서울시와 이 이제 이동권 관련돼서 이 면담을 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아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이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몇 개 시나 이런 데서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저상버스로 된 무료 셔틀버스가 강북이라든지 강서 이런 몇 개 권역, 한 4개 권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자 그러면은 그 4개 권역만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출나게 도로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에서는 아무런 말도 이제 답변하지 못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이제 전국의 이 저상버스 도입률과 관련돼서도 보니까 글쎄 저는 이 뭐 지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지도 않았고 뭐 이 시의 이제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부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인천보다 더 소위 말하는 여기서 얘기된 도로 여건 같은 것들이 더 안 좋지 않을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차도 굉장히 있고 이 도로 환경이 더 많이 이제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좀 실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인천에 비해서 더 높은 것들. 그래서 도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도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저상버스 만들어봤자 장애인들이 이용만 하지 않는다. 특별교통수단 오히려 이용 많이 하지 않느냐. 저상버스보다는 특별교통수단을 오히려 더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장애인 콘택시는 엄연히 얘기하면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인 거죠. 이 어떤 응급환자라든지 와상장애인이라든지 일종의 도어투도어 서비스, 집 앞에서 바로 나의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교통수단은 사실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버스는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안전하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중교통이어야 되는데, 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제가 방금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은 금전적 비용도 있지만 시간적 비용, 이 두 가지를 합한 통행 비용을 고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 비용은 몇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대중교통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 비용, 즉 정류장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기 시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내 시간 비용이 있는데, 자 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었는데 이제 운송조합에서 나오셨는데 그 장애인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실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이런 뭐지 도입이 되게 어려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장애인분들이 그 언제나 자신이 이제 이동하고 싶은 곳,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만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이 제한될 이유는 도저히 없지 않습니까? 어디든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이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기시간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2대 중에 한 대도 아니고 3대 중에 한 대도 아니고 10대 중에 한 대로 돌아다닌다든지 한 개 노선에 하루에 2대만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시간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장애인이 그것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통이 버스는 100%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전반에게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유모차를 이용을 하는 가족에게도 이런 저상버스 도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버스는 100% 저상버스 도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용률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스의 대폐차를 저상버스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좀 개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 정부가 스스로 정한 5개년 계획 도입 계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바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의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상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버스 운송 사업자의 면허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항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즉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우선적으로 더 이제 뭐 발부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익을 주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이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차량 제한에 대한 대폐차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경부터 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 왔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버스의 차량 연한이라는 것이 9년 그리고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음에 따라서 이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상버스를 대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의 장애인분들이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다행히도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제한에 따른 차량 연한에 따른 모든 버스,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모든 버스를 이후에 저상버스로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향후 11년 이내에는 전국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법 개정에 담자라는 것이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이 참고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천연가스 CN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비와 매칭 펀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이제 대폐차되는 차량을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4월에 100%의 전체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대폐차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행 강제도 할 수 있고 저상버스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랑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시외고속버스, 여기도 이제 광역버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좀 신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전세버스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국고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대봉에서 그 교통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수립을 했었을 때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 사회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통복지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물론 예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지금은 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혁신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뭐 김상곤 그때 당시 후보가 뭐 무상교통 뭐 이런 얘기 이제 했었었죠. 바로 교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회적인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과 사회의 여러 요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을,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교통복지 그리고 이동권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복지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이 어떤 권리에 입각해서 이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매칭 펀드로 저상버스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40%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50% 이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 지원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별도 지원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 개선 방안에 따르면은 현행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 소위 말하는 50대 50 이런 기준 보조율이라는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객관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차등 보조율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등 보조율을 전 분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복지사업을 포함을 해서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약 39.0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것이 복지라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만 교통복지라는 측면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복지의 영역, 인권의 영역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입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 주기 불일치 문제를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국고와 지방 이제 예산에 편성하는 이 시점이 주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난다. 국고에서는 예산 이만큼 배정했는데 뭐 지방에서 이제 예산 책정하는 주기가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해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재정 담당 부처,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부처 협의하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계획은 수립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그럴 거고 교통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계획 내에서 사업별로 개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에 따라서 재정 담당 부처가 개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들이 총괄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후순위로 이제 밀릴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점도 이제 맞지 않는 뭐 작년에 아주 이례적으로 12월 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해를 넘겨서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교통약자 인하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률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자체 요금이 투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서 발제자분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자체 조례 관련돼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경상남도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로서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 광역버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한다라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 즉
일반 버스뿐만이 아니라 저상 버스까지도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조례 조항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저상 버스 도입률이 높은 것들은 글쎄 이것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 좀 어떤 조례로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토론에 대한 지적 두 가지를 해주셨고요. 또한 이제 중앙 차원 또는 전국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은 끝났고요. 패널들에 의한 토론은 끝났고 이 토론을 말미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토론자 대 토론자 토론을 이제 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자 대 토론자 토론은 한 2분 정도만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플로아에서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는데요. 플로아에서는 뭐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선 토론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과 확인을 좀 드리겠는데요. 2분께 드리겠습니다. 추정훈 차장님과 그다음에 한세원 버스정책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추정훈 차장님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면 그 2억 원 상당의 저상버스 구입 시 1억 원, 그 1억 원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비 5천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문단에. 먼저 추정훈 과장님은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는 뭐 어떤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게 맞다는 거죠? 예, 제가 조합에서 파악하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세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저상 버스는 지금 일반 버스는 1억 원이죠. 대략 1억 원이고 저상 버스는 대략 2억 원입니다. 2억은 조금 못 미치는데 대충 2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1억 원은 업체가 부담을 하고 1억 원은 국비 50%, 시비 50%니까 5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부담하는 거죠. 지금 이 일반 버스 구입할 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저상 버스를 구입할 때는 국비 50%, 1억 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준다. 고액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당버스 구입비 2억 원 중에 1억 원은 버스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요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자료하고도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토론자 대 토론자 토론을 좀 이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다른 토론자에 대해서 질문할 거나 확인할 것 또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죠. 예, 김금장입니다. 우리 조현수 전국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정책실장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해서 예산도 예산이고 또 저쪽 버스 도입도 저상버스 도입도 도입까지와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일장 일단이 다 있습니다. 쉽게 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타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이 잘못됐다고 이것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희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노선 변경된 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저상버스 도입하고 노선 변경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중형차가 쉽게 해서 골목골목 다니지만은 저상버스 도입을 한 이후에 저상버스가 골목으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거의 뭐 100% 노선 변경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예산 문제나 다른 건 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특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사실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신도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신도시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잘 되잖아요. 뭐 정류장에서 플랫폼에서 쉽게 해서 슬로프에 접근하기도 쉽고 다 좋은데, 쉽게 해서 구도심은 우리 인천시에서 대표적인 구도심이라면 부평구, 그다음에 동구, 남구, 중구 이 정도가 아주 대표적인 구도심. 지금은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원도심권입니다. 그 외 지역은 사실 거의 신도시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굉장히 용이한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 준공연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연간 한 1,300억 원 환승비용 포함해서 환승비용하고 준공연계 보존비용하고 해서 한 1,300억 원, 한 과장님 맞습니까? 한 1,3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 또 서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다 이런 그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두더라도 저상버스 도입만큼은 각 그 시도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특히 인천시에는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상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실 내용 있나요? 네, 정종희 법제자님. 네, 거시적인 거 말고 당장 올해랑 내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 정책 과장님한테. 지금 이제 올해 원래 70대 계획 세워놨다가 38대만 이제 저상버스 도입하기로 하셨는데, 원래 이제 70대를 도입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이제 70대의 대폐차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38대만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32대가 남게 되는데, 38대만 지원했다고 해서 32대를 대폐차를 안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32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일반 버스로 그냥 버스 회사에서 일반 버스로 도입을 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 회사 자체 재정으로 2억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선 그 70대 구입이 이제 38대로 축소 조정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제 요지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 70대 계획은 이제 매년 이제 전년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계획이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폐차가 7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70대 이상입니다. 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여 대 가까이는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수요 조사할 때, 작년에 할 때 우리 예상과 맞춰서 70대를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38대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이제 32대는 아직 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한테 이 지저상 버스를 지원할 수가 없다.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저상 버스 구입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통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그 계획했던, 그러니까 대폐차로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주로 대부분 9년에서 한 12년까지 갑니다. 9년 돼갖고 사실 인천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버스 노후화가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아마 연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제 추측이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 버스 회사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9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대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최장 교통안전공단의 인정을 받게 되면 12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 방향과 또는 뭐 6개월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32대 구입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뭐 같이 포함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질문에 의한 대답을 해주셨고요. 패널들에 의한 토론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플로어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아까 김금용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에는 도로교통 사정이 좋으니까 지상버스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현 도시에는 지금 도로교통 사정이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지상버스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상버스 만들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예, 제가 말씀을 장애인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한다면 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그냥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니까 그 이사를 간다면 그 이사 비용을 다 지불해 주실 것입니까? 지불 안 해주신다 하실 것입니까? 제가 말씀 취지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쉽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는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구도시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버스들이 지금 중형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형 버스들은 쉽게 해서 지역에 이면 도로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서 저상 버스로 바꾸게 되면은 쉽게 해서 이 저상 버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쉽게 회차가 안 되는 거예요.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한해서 저희가 남군데 저희 지역에서도 노선 변경이 저상 버스 들어온 데는 많이 노선 변경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 도로는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대로로 직선으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 도로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약자라고 해서 꼭 휠체어 타시는 분만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면 도로에 와서 타시는 분들이 다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데 저상버스 도입해가지고 노선 변경이 돼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무조건 조례대로 50% 정도는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저희들도 비장애인도 사실상 장애인 언제 장애인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어디 있고 비장애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뭐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예비 장애인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장버스를 이렇게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이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버스 회사에서 저장버스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도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토론의 분위기가 말미로 오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